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수능 프로젝트 라스트 원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대망의 드디어 시즌 5입니다. 벌써 이제 우리가 6개 시즌 중에 이제 시즌 5 하고요, 파이널만 남았습니다. 시즌 5는요, 총 5주 과정입니다. 5주 과정. 이제 파이널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테마는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구평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9월 모의평가는 올해 좀 상당히 좀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이제 평가원장도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수능의 어떤 기조, 아니면은 그 기존의 수능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평가원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기조에 맞춰서 새로운 수능의 형태가 출제가 될 것이냐, 굉장히 좀 어떤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9월 모의평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자신도 이렇게 9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변수가 있었던 적은 좀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3주간은 우리가 또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한수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3주간 9월 모의평가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출제된다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유형이 출제가 되었을 때 선생님도 어떤 유형이 출제될지 사실은 모르죠. 선생님도 무슨 뭐 제가 평가원하고 결탁을 해갖고 뭐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기존의 유형들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간은 9월 모의평가 대비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전략 노트는 시즌 3에 썼던 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략 노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꼭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전략 노트를 마지막으로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널 때는 파이널 전략 노트가 또 따로 나오게 됩니다. 파이널 전략 노트는 지금 이제 1차 전략 노트와는 조금 다른 구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9월 모의평가 이제 보고 나서 분석을 해야죠. 이 작업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이것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제 파이널에 어떻게 수능에 대비를 할 것인지, 분명히 9월 모의평가에 새롭게 나온 형태들은 수능에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죠. 첫 번째는 이제 9월 모의평가 그 자체가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었는가, 그래서 난이도와 경향을 우리가 살펴보고 수능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또 난이도가 이렇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난이도와 경향에 맞춰서 파이널을 준비하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파악을 해줘야죠. 그래서 마음스터치를 통해서 이제 개개인별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파이널의 학습 계획을, 2차 학습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케어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영역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좀 기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EBS를 총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EBS 여기 보시면 작년 겁니다. 작년 우리가 이제 올리원 이라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문학 패턴과 EBS 총 정리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배부를 하고 한 주 동안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이 문학과 독서를 따로 떨어뜨립니다. 지금 문학만 제가 이제 작년 거 가져왔지만 독서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패턴별로 제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마나 좀 중요도들을 정리를 하고 어느 쪽에 있는지, 그래서 패턴별로 진행을 합니다. 패턴별로. 여기 현대시 보면 시대적 상황 있고 이별과 부재,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고전 시간은 뭐 장르의 특성, 뭐 자연 친화, 역시 뭐 유교적 관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도하고 그 어떤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교과서 기본 작품,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작품들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내용상은 내용상 포인트들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까지 완성했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파이널 때는 이걸 같이 보면서 일단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작품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주고 이제 어느 걸 완성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줘서 이 파이널 때는 이게 체크리스트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돼 있는 작품들은 반드시 여기 오른쪽에 체크를 해서 완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하고 같이 EBS 정리하시면서 패턴들도 함께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패턴들을 정리하고 EBS 작품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또 중요한 작품은 무엇인가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래서 문학이나 독서의 패턴 학습, 그 다음에 중요도,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한꺼번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총 5주간의 수업. 첫 번째는 뭐라고요? 3주간은 우리가 이제 구평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력 키우고 1차 전략 노트를 완성을 할 거고 활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죠. 구평을 보고 나서 9월 모의평가를 분석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경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수능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경향 분석과 난이도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BS 총정리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주간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망의 8주간 파이널 수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파이널 수업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매주 역시 모의고사를 다량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을 진단하고 매주 보완해서 체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때는 정말 점수가 올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매주 학습을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를 반드시 저와 함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파이널 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시즌5는 파이널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 또 중간에 평가원장이 교체가 되고 수능의 방향성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번 9월 모의평가가 다른 어느 해보다도 정말 중요해서 이 시즌5가 정말 중요한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역전에 나머지 100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계학습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시즌5에 EBS 총정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제가 영상을 하나씩 이제 편집해서 패턴별로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 시즌2 교재 갖고 있습니까? 지금 시즌2 교재? 어차피 이거 이제 나눠드리면 이걸로 이제 같이 하시면 되는데, 이 시즌2 교재 보시면 앞에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패턴별로 이렇게 체크하는 표 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체크를 해주셨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연계학습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건 요 5칸을 전부 체크해 주는 거예요. 여기 5칸 패턴별로. 그래서 5칸이 다 채워졌으면 여기 이제 완성에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그대로 이제 우리가 필기했던 내용이나 작품 내용을 그대로 한번 복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패턴별로. 그러니까 패턴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연친화면 자연친화에 관한 것만 쫙, 이별의 정안이면 이별에 관한 것만, 유교적 관념이면 유교적 관념, 시대적 상황이면 시대적 상황, 일제강점기면 일제강점기, 인문예술이면 인문예술, 논리학이면 논리학, 이런 식으로 패턴별로 쭉 날을 잡아서 하루에 3작품, 독서는 2지문, 3지문 정도 공부를 있는 그대로 필기 내용, 그러니까 작품을 있는 그대로 필기한 내용 보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도 다시 한번 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 맨 뒤에 해설지를 보면요, 그 해설지에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설지도 2차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들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패턴의 특징들도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필기한 내용이나 작품 내용을 보면서 작품 내용 학습 뭐 갖고 하시면 돼요? 우리가 EBS 그 전에 필기했던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수업한 거나 학원에서 수업한 거, 혹은 백발백중, 그죠? 그거 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수능 완성은 시납으로 갖고 하시면 되죠. 작품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설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요약 정리 해보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패턴 공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풀어보시면서 접근법이나 보기의 포인트를 적용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보기의 포인트가 나와 있으면 실제로 작품의 어느 부분에 그게 실현이 되어 있는 건지, 일단은 보기의 포인트를 문학은 추출하는 거죠. 추출해서 적용하는, 특히 문학은, 독서는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죠. 문학은 그걸 해보는 연습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연계학습이에요. 그래서 연계학습은 내가 연계학습을 잘했다라고 체크를 하려면 어떤 작품 제목을 떠올렸을 때 이 작품이 어느 패턴에 속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체로 주제라든가 대체적인 내용이 좀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연계학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볼 때 내가 그 작품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그 작품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 봐도 어떤 작품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야 연계학습이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계학습을 매일 2-3작품씩 해서 한 패턴씩 완성을 해가면서 여기에 있는 표, 여기에 있는 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필수 작품, 혹은 제가 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작품은 중요하다라고 말해드릴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작품은 파이널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서 정말 제목만 봐도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연계학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또 뭐 어떤 작품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파이널 때는 그 작품에 대한 문제를 뽑아 드릴 거예요.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제목만 봐도 어떤 패턴인지, 또 그 작품이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뭐 해설지에 있는 내용 정도만 떠올려도 여러분들 충분하죠.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연계학습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혼자 스스로 필기한 내용이나 뭐 해설을 보는데 좀 어렵다 싶은 거는 영상 보면 되잖아요. 제가 영상 이제 패턴별로 자연친화면 자연친화 쭉, 뭐 대면 비대면 합쳐서 올려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수능 특강에 있는 작품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수능 완성은 강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내용을, 작품의 내용이나 지문의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즌5 안내와 연계학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100일 저하고 함께 하시면서 정말 역전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